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부터 이제 8강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모두가 성공하는 길하고, 이제 신분의성 하고, 그 다음에, 뭐더라, 보험 감사 생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의 해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쭉 이어갈 자력 양성도 있고, 주인의 길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가, 여기가, 요거하고 조금 다르죠. 요 첫 번째는 같아요. 먼저, 현대 위기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게 현대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현실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만은, 참 이 세상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제 참 철인이나 이제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대종경에도 나와 있는데 30장에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가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지금 바깥으로는 찬란한 물질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이건 한 100년 전에 하신 건데 그때 벌써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지금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AI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해갖고 다르게 생각가지고 있다. 사람의 수명도 우리가 어릴 때는 60이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60 한갑하면 잔치를 했어요, 동네에서. 60 한갑. 한갑 60을 넘겼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60은 보통이고 그냥 뭐 80을 넘어도 뭐 그냥 많아요. 거의 막 100살까지도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에 이게 시대가 변하는데 참 그 물질 문명이 한없이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는 한가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른 결함과 장래의 영향을 생각해 봐라. 이것이 근데 어떤 결과를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참 지혜로운 사람의 갈 길이라 이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전에 이제 다 하고 새로운 주제를 한번 그래서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갈수록 도수라는 건 정도를 말해요. 정도. 문명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 병맥의 근원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한의사들은 이 맥을 갖고 전부 병을 알아내거든요. 응? 그런데 이 환자는 맥이 달라요. 환자는 보통 사람 정상 맥하고 환자의 맥은 다르단 말이죠. 근데 병이 자꾸 깊어지면 맥이 착착 달라져요. 그러니까 병맥의 근원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맥을 짚어보니까 병이 아주 깊이 들어갔다. 몸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맥이, 안으로 병맥이 근원이 깊어지고 있다.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병의 그 근원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놓아두다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그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그랬군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병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몰라요. 제가 이제 한 번은 테레비를 보니까 유명한 이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건강해. 내가 보기에는 병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건강한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나왔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골프 치다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 병맥이 있는데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 맥이 깊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 세도의 인심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못 하겠다.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정치로나 어떤 교육으로나 철학으로나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이게 걱정이 자꾸 심해진다. 이렇게 저희들도 지금 세상을 보면 걱정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세계 전쟁도 일어나고 있죠. 기후 변화도 있죠. 여러 가지 이 문명이 발달될수록 근심이 자꾸, 이거 그냥 너무 어떻게 될까? 특히 중독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이게 뭐야, 스마트폰 이 중독, 이게 중독이 자꾸 사람에게 심해지고 있다. 이걸 이대로 두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했는데 과거엔 없었어요. 오늘날 문명 사회는 경쟁의 사회다. 경쟁의 사회란 말이에요. 팽적 경쟁이라는 건 다 같은 동료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생적으로. 종적이라는 건 이제 상하로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게 경쟁을 하잖아요. 미국이라도 큰 나라하고 우리 조그만 나라 팽적 경쟁이 아니라 발전한 나라하고 조그만 나라가 경쟁을 하잖아요. 이 팽적 경쟁, 무한 경쟁으로 치달아서 그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성마저 여유해진다. 이게 뭐냐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이 인격도 부드러워지고요.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너무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드시 실패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실패. 오늘날의 사회는 문명의 그 경쟁 시대라 반이 성공하면 반이 실패를 해요. 대학 시험 보면 3대 1 하면 3분의 1은 성공했는데 3분의 2는 실패를 했잖아요. 이게 실패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곳곳의 경쟁에서.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상이 외면을 해요. 안 보려고 그래. 그런 사람 잘 보려고 하고 인성이 망가진다면 자기 인성이란 거는 사람의 성품인데요. 보통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대하는 것과 이 인성이 망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거를 삐뚤어 본단 말이에요. 보통 말을 해도 다르게 봐버린다. 인성이 망가진 거예요. 저주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저주, 세상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빈곤이 오고 무지, 이 무지하고 질병이 따라붙는다. 빈곤, 무지, 질병이 따라붙는다. 저주와 빈곤, 무지, 질병이 따라붙어서 한없는 고통으로 빠진다. 이게 오늘날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곳곳에 세계 곳곳에 있어요. 나라 곳곳에 섞여 있는 많이 있는데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울증 걸린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데요? 한 10명이면 한 명은 10명에 한 명이면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많이 걸려있대. 그게 혹은 고통을 입어도 딴 사람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도태시키고 무시해버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사업하다 실패했다가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면 완전히 인성은 망가지고 경제력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질 뿐이라 이거죠. 이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 사업 실패를 딛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딛고 일어나서 최고 높은 데 못 가도 자기 수준껏 잘 살아가면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꼭 이렇게 뭐 재벌같이 부자가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껏 참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게 아니라 실패하고 나면 좌절해갖고 의욕을 잃고 병이 들고 망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최대 어려운 과제예요. 최대 어려운 과제예요. 다른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도 이제 그렇게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니까. 이 많은 실패자가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건질 것이냐. 나는 비교적 이게 사오면서 그렇게 실패를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대충 다 됐고 뭘 실패 이게 안 된 것도 많죠. 만든 것도 많은데 큰 거에서는 그렇게 실패 없이 쭉 나왔는데 하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측은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저걸 구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거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만 들었지 어떤 방법은 모르는데 우리 좌단 상사께는 이거를 딱 짚었단 말이에요. 현대 문명이 해결할 5대 과제 중에 하나를 딱 짚었다 이거죠. 나랑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기 서울역 지하철 가면 막 수많은 밤 되면 그 노숙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그걸
나라에서 어떻게 못해요.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랬을 때 사람이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일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망가진다. 일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망가진다, 이거. 결국은 인성이 저주와 타락으로 방임으로 치다. 지맘대로 산단 말이죠. 하다가 통제력을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기 통제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막 화가 나면 확 내버리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성이 망가지면 자기 통제가 안 돼서 막 습관적으로 그냥 막 화를 낸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이것을 실패의 늪이라고 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현대 경쟁사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실패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방치해도 되느냐. 이거를 누가 건지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겠죠. 예전보다 많이 복지 제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해서는 이제 늙어서 노인 돼서 막 가난한 걸 많이 구해줘요. 뭐 노인 수당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실업 수당도 나오고 해갖고 이 극한으로 가는 건 없어졌는데 실패 늪에 빠진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현실이라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 안 해봤어요? 어? 저절로 안 들어요? 나는 보면 이게 생각이 들다 이거예요. 저 이름이 뭐지? 너 옆에 친구. 예. 본인 한번 소개해봐요. 누군가. 그냥 내가 얼굴을 알아야지 말을 하지. 땡판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 자기 이름하고 어떻게 더 만나? 예? 어. 어. 이게 원불교는 되니? 안 다니?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알고 얘기를 해야지. 원불교 전혀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 게 섞여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종교 프로그램 아니고 원불교에서 시작한 새삼 프로그램,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씩 가끔가다 원불교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 한번 오늘 봤는데 여기 같이 온 거죠. 아, 예, 저기 갔죠. 옛날에 한번 왔었. 아, 이걸로 앞으로 돼. 아, 지난번 얼굴이 기억이 난다. 예, 예, 네. 그 같이 앉아요. 그래야지 이게 앞에 앉아야지 말도 되고 이렇게 다정해지고 인정이 건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 풍성한 사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회는 밝은 사회, 원숙한 사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뭐 시험에 떨어지고 뭐 떨어졌더라 하면 그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면 저 네팔 옆에 뭐 무슨 뭐라 하더라? 아, 부탄인가 뭐 있어요. 불교 나라인데 가장 행복해. 엄청 가난해. 우리나라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제일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지수 가장 좋아요. 다 부자하고 비교를 안 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 잘 사는데 불행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이 이 원숙한 사회, 실패가 만연한 사회는 어두운 사회, 미숙한 사회다. 실패가 많은 사회는 많은 사람 실패하고 그걸 튀기지 못한 불행한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발전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 근기 따라 발언 따라 너도 성공, 나도 성공. 원만한 사회, 서로서로 행복한 사회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좀 중요한 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이 사회를 우리 책임 우리가 있다. 대종사님은 사회라는 게 뭐냐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이게 보다 8조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가볼 거 아니냐. 정말 갈 수 있으면 가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내 말이 틀린 것 같아? 맞는 거죠. 아니, 그 옆에는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한번 가보자 이거요. 그런데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실패로 가는 길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성공할 때는 네 가지 조항이 있다 이거예요. 신분, 의성, 믿음,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믿고. 자기 능력을 너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기를 막 불신하면 큰일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우주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보이지 않는 인과봉의 진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걸. 뭐 진리는
이제 기독교나 불교나 다 뭐 표현은 다르지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리를 믿고 좀뭐또 우리가 이 사회나 이 사원이나 이 원불교 사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승님이나 이걸 믿는 것이 1번이라 이게. 사람의 인격 중에는 신이 1번이에요. 뭐든지 불신이 가장 좋아. 사람을 불신하고 사회를 불신하고 뭐 하늘을 불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신이 자라나지 않게 항상 해야 돼. 믿는 사람이 좋아요. 누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을까요? 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게. 아니 세상에 아무리 뭐 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죠. 덕선이 어때요? 나를 불신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믿어주면 좋잖아요. 교수님이 좀 믿어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니, 지도교수가 좀 믿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뭐 용기가 나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못 믿하게 불신해 버리면 의욕도 떨어지고 안 좋아. 이게 신이 1번이에요, 신. 근데 신에서 뭐 나오냐? 분이 나오는 거예요. 분발. 분발이 나요. 분발이 이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라는 거는 탐구력에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든다. 큰 믿음 아래 분발해 갖고 의심을 갖고 연구해서 정성으로 나가면 성공한다. 다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이 의의가 왜 그러냐면 되지 않을 길로 가고 실패했거든요. 이 연구를 해서 될 길로 가야 되는데 안 될 길로 가니까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의성으로 가면 성공이요. 실패에는 불신이요. 자신을 불신하고 세상을 불신하고 뭐 진리를 불신하고 이렇게 되면 실패. 탐욕이에요. 탐욕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 먹는 것도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이게 병이 되고요. 이게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명예도 차지하려면 되는데 과도하고 재물이나 무엇이나 과도하게 차지하려면 욕심이요. 그 다음에 제일 건 게으름. 게으름은 살아있으나 성장이에요, 성장. 좌우간 뭐든지 게으른 특징이 뭐예요? 게으른 거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게으른 사람의 특징. 게으른 사람의 특징. 응? 응? 자꾸 할 일을 뒤로 미루. 뭐가 있으면 그냥 안 하고 자꾸 뒤로 미루. 게으른 사람. 그, 잘 맞추네요. 이 본인이 좀 게으르 본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라는 것은요, 사리를 모르는 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라는 거죠. 어떤 일을 말하고 불신탐욕나우 우를 우치라고 하는데 아무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발언들이 옳은데 발언이 있다.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그 신분성 들으면 되긴 되죠. 도둑질 할래도 신분성 들으면 믿고 이거 하면 반드시 성공 믿고 내가 부자 된다 믿고 그다음에 막 연구를 해갖고 정성을 들이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당한 발언이 한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팔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정치 제도나 국가 교육 제도나 그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거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도학과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관 자기 발언한 사람은 전부 성공시킨다 이거예요.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성공하는 세상. 우리 세산매도 그렇고 원불교도 그렇고 그 목표가 전체 성공이에요. 전체 성공. 한두 사람 성공이 아니라 다 성공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데려다 용기를 줘하고 성공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패의 늪에 빠져 건져줘 살릴 울부짖는 동포를 누가 구할까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늪에 빠진 사람 누가 건져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나도 실패에 빠진 사람을 건져두는 능력을 한번 갖고 싶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겠어. 이게 좌절하는 사람, 낙망하는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을 건져주는
능력을 한번 갖고 싶다. 그거 하면 좋겠죠. 여기지. 예? 이름이 뭐예요? 어, 그러면 그런 거 가지면 안 좋겠어요? 우리가 왜 도를 배워요? 뭐 하라고 막 수도하고 막 도를 배우잖아. 왜 배워? 이런 사람 건져주자고 배운 거, 도를 배워갖고 막 고상하게 앉아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건져줘야지.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건져요. 한 명씩. 그 뭐, 잘하면 올해는 3명 건져. 그 아주 목표를 삼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이게 위험하더만 끝까지 그냥 연구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난리를 부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되는 이치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치가. 그러면 여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보기는. 해보고 있죠. 이거. 예? 그다음 저희가 말하더라. 그 이름 내또 잊어먹었네. 예? 어때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치료한 간호사. 간호사는 몸이 병이 들으면 다 낫골라잖아요. 당연히 낫고야죠. 얼마나 간호사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마음이 이렇게 병 들어갖고 죽으려는 사람은 낫고면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간호사가 하면 두 가지,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간호사들 많이 와. 저기 하나 또 있고 여기도 하나. 아, 여기 간호대학 다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있어요. 온라인 내지고 하나 있어. 그래서 그런데 이 성공의 길이 6가지가 있어요. 아까 정당한 발언. 처음에 정당한 발언. 옳은 나쁜 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확신을 세운 후에 기어코 이뤄보겠다는 분발을 일으키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위심, 그 확실한 길을 찾는 데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정진한다. 이 6가를 가면 다 성공한다. 이 공식을 들이잖아요. 내비둬. 그냥 자고 싶을 때는 자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 6가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이제 공식 1번, 2번, 3번, 3, 5번 막 공식에다 1번 처음에 발언, 확신, 분발 막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성공의 공식에다 대입하자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공식에다 대입을 해야 잖아요. 다차 그렇게 순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하라 이거죠. 응? 대입을 해라 이거죠. 저기는 무슨 시험 본다고 했던 내 기억력이 없어. 도서관상. 이거 알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 거기 물어보면 돼.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럼 틀림없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리고 불신탐욕은 반드시 버리고 간직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간직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길로 가다. 모두가 성공하는 길 6조항을 실습해서 실증하자. 내가 6조항을 가갖고 정말 이게 맞다. 이게 믿음이 생겨. 내가 그 길 공식을 했더니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어디 뭐 취직 시험 보려고 해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대입을 알아요. 대입. 중요한 게 분발이에요. 분발해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그냥 분투 노력해야 돼요. 하면 되는데 분투는 확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해서 나와. 그 다음에 의심이 있어.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대 그것을 정진해야 6가지 공식을 되면 성공 안 할 수가 없다. 어떤 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서 자기가 성공하면 신념이,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이 공학 한 사람은 이게 유명하래. 젠슨 황이라 그래요. 대만 사람이에요. 이름이.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이제 자라나다가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전기공학과를 하고 그다음에 스탠퍼드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AMD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전자회사, 반도체 회사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하다가 내가 여기 회사 직원만 이거 여기서 엔진 설계사예요. 반도체 설계사예요. 하다가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보자 하고 이제 있더니 혼자 하기는 힘든데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던 거. 하나는 휴렛 패카드라 유명한 회사, 하나 IBM이라는 유명한 회사에 나오는 세 명이 다 비슷한 뜻을 갖고 세 명이 딱 뭉쳤단 말이에요. 근데 한 두 사람은 33살이고 한 사람 아니야. 33살이고 한 사람은 29살이고 딱 뭉쳤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세상을 우리가 창업을 해갖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의기가 투하했어요. 근데 누가 대표를 할 거냐 봤더니 이 대만 사람, 미국 사람도 아닌데, 이 제일로 똘똘하고 진취력 있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 두 사람이 딱 사람을 보고, 이 지자본이를 한 거예요. 지자본이가 성공, 여기 딴 사람이 실패를 했대요. 근데 지자본이가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그런데 30년 만에, 30년 만에, 30년 만에 세계 부 1등 그 자본이 세계 1등 아니면 2등 왔다 1등 2등 왔다 갔다 해요 지금 1등 했다 2등 했다 1등 했다 주식 가격 3조 달러라고 우리나라 생각할 수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 탐정 같으면 한 400억 4천억 달러 그거 한 10배쯤 되는 거예요 10배쯤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젠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30년 동안에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다시 성공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어떤 철학을 갖고 있게 이렇게 실패를 디디고 성공을 했느냐. 요게 큰 과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 가서 강연을 했어요, 졸업식에서. 위대한 것은 지능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인성에서 나온다. 캐릭터는 인성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인성이 나온다. 그 인성은 똑똑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은 그런 인성이 안 나온다. 맨날 성공한 사람이요. 똑똑해갖고 시험 봐서 맨날 붙고 뭐 성공한 사람 안 나오는데 실패를 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만이 이 인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뭐냐면 그 고통에서 좌절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딛고 일어난다 이거야. 나의 가장 큰 장점은 기대치가 높지 않다. 나는 나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뭐 큰일 할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도 뭐 실패했지 나 같은 못난 사람하고 다시 일어나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절했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라.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은 뭐 늘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회복 탄력성이 뭐냐?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그러기 위해 그걸 가지려면 정말로 실패를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가에게는 고통은 축복이다. 이거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건 용기가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던 그 고통을 견뎌야 돼. 그걸 견디면 축복인데 거기 지면 좌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파산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속에서 도전자의 막강한 도전을 물리치고 살아남았던 분투 노력한 경험. 이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실패했을 때 좌절을 떨치고 일어난다. 이거를 shake it up 이라고 영어로 떨쳐낸다. 떨치는 건 확 밀어젖히고 떨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새가 땅에 앉았다가 확 땅을 떨치고 확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딛고 확 튀어오르잖아. 이걸 떨치다고 한다. 새가 떨칠 뿐이란 건 새가 확 날르다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좌절을 갖다가 확 누르고 확 튀어오르는 거예요. shake up 떨칠. 근데 떨칠 분이란 한자 떨칠 분발이라면 아까 우리 분 있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의성. 두 번째 믿음에서 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발표하면 좌절했는데 떨치고 일어났냐?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떨치고 진리에 대한 신념이 있고 무엇든 신이 있기 때문에 떨치고 일어난 거예요. 신이 없으면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냐? 성공하려면 인성, 자기 인성이 좋아야 하고 회복 탄력성. 이 뭐냐면 분심은
분발로 떨치고 일어나고 세 번째 민첩성. 민첩해야 된다. 민첩하다는 거는 일을 할 때 빨리빨리 팍팍팍 처리해야지. 끔지락 내일 하지. 뭐 이거 뒀다 내일 하지. 이게 아니야.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민첩성이 없기는 되게 민첩성이 없어. 끔지락 하고 이거 뭘 갖어요. 민첩성이 없어. 적당히 민첩성이 있어요. 이게 큰 회사는 민첩성일 게 없어요. 근데 이 큰 회사가 됐는데 그래도 그 민첩성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커지면 이게 느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 때 민첩하거든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갖고 민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를 초능력이라고 한다. 근데 민첩성이 있는데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 민첩성에다가 뭔가 시작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 이거를 우리 성이 정성, 꾸준히 노력하는 성이에요. 여기가 신분, 의는 이 사람은 당연히 방법을, 길을 찾았죠. 신분의성으로 성공했다니까. 보니까 신분의성이에요. 딱. 그게 초능력이, 신분의성이 초능력이라. 근데 거기다 뭐가 하나 있냐? 다가올 기회를 보는 능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능력. 이걸 우리는 대국 관찰 능력이라고 그래요. 대국 관찰 능력. 어? 관찰 능력, 의에 해당하는, 의. 사고, 이게 탐구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추면 통화한다. 이렇게 된다. 이거 보니까, 이거 뭐 비슷하네요. 우리 신분의상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종사 땅에 이런 쌍을 그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우주의 본가이니 우주의 본래 우리의 본래 집이니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 제자 말씀하시기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대력의 열쇠 수양연구 취사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신분의성으로 만든다. 신분의성을 갖고 그 수양연구 취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우주의 본가에 들어서 거기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약간 종교적인데 이제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가요. 또 묻기를 나는 재질이 둔해서 머리도 나쁘고 뭣도 나쁘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언제 공부가 성취를 할지 여기 도가의 공부 성취를 할지 아득하다 이거예요. 아득하다 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의 성공은 시일에 재주에 관계없고 시일에도 관계가 없고 오직 신분의성으로 정진하냐 못하느냐만 달렸다. 신분의성만 지극하면 다 기약할 성공할 날짜를 잡는다. 신분의성이 모든 공부의 그 근본이라 이거다. 거기다 넣으면 좋겠네. 그 신분의성이라는 것은 이 참 도를 이루는 불지에 오르는 길도 되지만 사업도 성공하는 길이 된다. 세상의 모든 발언을 성공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의성은 우리 공부를 진행시키는 추진력이라 이거예요. 추진력. 추진은 힘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 신분의성을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 뭐 돼? 사막 공부. 우리 사막이란 건 이제 뒤에 수양, 연구, 취사. 사막 공부에 성공을 하고 신분의성을 산업공상에 대입하면 직업에 성공한다. 직업에 성공한다. 여기서 직업에 성공할 사람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기도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 직업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신분의성이겠지만 거기 성공한다 이거예요. 우리 저기는 어디 저기 일이 다 했던 명? 어? 한 명. 여기 직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수간호사 되면 직업에 성공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수간호사 되고 하면서도 부업을 하나 가져 부업. 부업을 갔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게 자기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좌절한 사람을 일궈서 이뤄내서 희망을 줘갖고 탁 하는 이 마음 공부 능력을 하나 가지면 이거 누가 못 말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 마음 공부를 하나 배워갖고 사람들을 마음을 살려주는 걸 하나 하면 이것도 하나 하고 이것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요. 예? 이거는 한 주 끝도 없이 뭐 제한도 없어요. 한번 해보면 어떡하면. 그렇죠? 그 옆에는 저기
직업이 뭐가 있어요? 그 옆에. 친구. 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틀림없네. 이건 시험에 성공해야 되겠네. 시험에. 저기도 같지 않네. 시험에 성공해야겠어.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시험 볼 사람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박사과정 지원해놨잖아요. 여기 좌우간 뭐세 명이나니까. 여기도 박사과 하고 있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업에 성공하려면 신분증을 들여대는 거예요. 아까 그 공식대로 들여대면 분명히.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 아, 그거 하면 정말로 되겠다고 믿으면 되는데, 불신해. 그거 뭐 그런 거 갖고 될 거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딱 믿음을 세우고 자기 원하는 데 딱 들이대라 이거예요. 들이대라 이게. 여기 들이대라는 말이 들이대라. 신분의상을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 들이대면, 들이댄다는 건 거기다가 딱 갖다 접목을 시키라 이거예요. 내 하는 데다가 그냥 접목을 시키라 이거예요. 접목. 그러면은 산업공상은 직업에 성공할 수 있다. 자기 원하는 데 성공할, 다 원하는 데 성공할. 여기는 원하는 게 뭐 있어? 둘은 원하는 게 뭐 있어? 보니까 수도인 것 같아서 원하는 게 수도에 성공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따갈래요, 이게. 아니, 그래도 저기는 간호사로 성공하고 싶은데 여기는 수도에 성공하고 싶다. 얼마나 고단하냐. 이건, 이게 한 개도 없어. 간호사는 수간호사가 최고인데, 모르죠. 이제 조금 지나면 병원장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데 수도에 성공하는 건 이건 한도 끝도 없어. 누구 막히는 게 없어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분의식을 들이대라 이거예요. 우선 자신을 믿어야 되고요. 진리를 믿고 법을 믿어야 되고 스승을 믿고 그다음에 이렇게 믿어야 돼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나는 할재주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선생님을 믿는 거는 누구한테 안 떨어져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말을 엄청 잘 들어.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원불교 들어와서도 선생님 말, 우리 법사님 말을 잘 들어요.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어느 정도 듣냐. 우리 대산용사님이 상대 좀 돌아가셨지. 지금 살아계신 100살도 넘, 100살이 아니라 120살쯤 되셨지.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막 문지르라. 그러면 이 열이 나면 건강에 전남이라 그랬어요. 그게 내가 한 3, 40년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매일같이 지금까지 매일 발바닥 문질러. 그래갖고 병이 있어도 그냥 다 죽을 것 같아서 살아나. 그 끈질기 생명력이 있는 것이 맨날 발바닥을 문질러.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발바닥 문질러. 그러고 또 뭐 하라 그러면 뭐 자꾸 시키는 걸, 그 옳다고 생각하면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는 하기 때문에 이게 신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뭐 시키면 뭐를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다 말고 저보고 내가 희공인데 희공이는 은혜를 알고 마음이 밝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마음이 밝질 않아요. 밝질 않네. 뭐든 뭐 잘 모르고 없고 이게 내가 마음 맨날 외우고 다녀. 마음이 밝아야 된다니까. 자꾸 외우고 다니까 밝아지더라니까. 은혜를 알아야겠다. 자꾸 외우고 다니까 은혜가 알아집니다. 은혜가. 내가 부모님 은혜를 몰랐다니까. 부모님 은혜가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꾸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 은혜가 마음속으로 느껴져. 느껴져 갖고 어머님한테 예전에 전화할 때도 대장에 무뚝뚝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전화했는데 그게 아니라 딱 이 마음에 은혜가 느껴지고 부모님에 전화를 하니까요. 아유, 그 말소리에도 정을 담아서 이렇게 타갖고 참 공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을 하니까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좋아하는 전화 다정하게 하는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머니 안 좋아할 겁니다. 응?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라고 해? 상냥하게 해요, 무뚝뚝하게 해요. 별로 상냥하지 않지. 그러면 오늘 또 집에 가서 탁 적고 마음을 탁 해갖고 공자님은 그러더라고. 부모님한테 할 때는 태도와 부드러운 말씨로 저는 공자님은 그렇게 참 공자님은 내가 보니까 대단한 절이요. 부모님한테는 부모님이 잘못해도 한 태도와 공손한 태도로 얘기해라. 그렇게 하고 그 도가 많아요. 뭐 가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작은 들이대라는 거예요. 들이대라. 그래서 한번 오늘 시험해 볼까나? 그냥 공부 삼아
오른 쫙 하고 그냥 정신을 차리고 몸서 한번 해보라. 이상입니다.